기다렸죠? 할게요. 물체 운동 중에서 이제 등속 직선 운동부터 하나하나 분석할 건데, 저번에 맨 마지막에 뭐 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 운동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멀리서 이렇게 보자 해갖고, 물체가 운동하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의 이름들이 정해져, 이런 걸 배웠어요. 그죠? 오늘 할 거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서 물체 운동 하나하나를 되게 세부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거고, 거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어요. 식들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출발할게요. 어떤 물체가 1m/s라는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 상상해 주면 되는데, 얘는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고 공기저항도 전혀 없을 때 저 물체는 저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겠죠. 속력이 변화가 없으니까 등속. 힘이 전혀 가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운동 방향도 바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뭐? 직선. 등속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있다? 속력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숨어있고, 직선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있다? 운동 방향의 변화도 없다라는 말이 숨어있는 겁니다. 졸기 전에 꺼야지. 숨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두 가지 그래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X축은 항상 무조건 시간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Y축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익숙한 이동 거리를 좀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이동 거리. 자, 쟤는 1m/s로 출발돼. 이거 시작점이야. 시작점이라고 한다면은 시작해서 1m/s를 유지한 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이동 거리는 계속 증가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복습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죠. 이 경우에는 속력이라고 써야겠죠. 속력. 왜냐면은 이동거리가 Y축에 나와 있으니까. Y축에 위치라고 써있다면 속도였죠. 속도였는데 이제 Y축에 이동거리가 써있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속력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또 동호랑 태아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영상 봤나요? 봤어?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아직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영상으로 해결이 됐죠, 일단. 좋아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변화가 있어, 없어? 기울기 변화가 없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속력 변화가 없어. 그치?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맞네! 등속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 맞네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거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같은데? 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냐? X축은 무조건 시간이 나올 거고요. Y축에 속력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속력이 어때요? 항상 일정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보여요? 속력이 항상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m/s로 쟤는 일정하잖아. 1m/s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만약에 5초라는 시간이 갈 동안도 계속 5초야.
5세크 5초라는 시간이 갈 동안도 계속 1m/s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속력 시간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속력 시간 그래프는 되게 독특한 그래프예요. 왜죠? 숨어있는 의미가 무려 2가지나 있거든요. 다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의미가 1가지밖에 없어요. 뭐 기울기밖에 없어. 기울기를 분석하면 속력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무려 2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 얘도 역시 첫 번째 기울기를 통해서 숨어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의 무엇? 면적. 면적을 통해서도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가 0인 거 뭐야 이게? 기울기 0? 기울기 0인데 기울기의 의미는 x분의 y잖아. x는 시간이죠. y는 뭐죠? 이거 y가? 속력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뭐였죠? 가속도잖아. 그래서 가속도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분석해서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0이죠. 가속도가 0이야. 무슨 말이야? 속도가 더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아, 맞네. 가속도 0이네. 속도 안 더해지네. 1을 유지하고 있네. 라는 것도 또 추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면적. 면적은 x 곱하기 y로 분석이 됩니다. x는 시간이고요. y는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죠?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몇 미터? 5미터. 5초 동안 5m 이동했네 라는 것도 저 면적을 구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이 2가지나 있구나 라는 겁니다. 특히 속력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는 2가지 모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면적의 의미를 안 가져. 혹시 한번 해볼까? 이 면적이 뭐야? 면적. 나 면적 구해보고 싶어! 면적이 뭔데?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가 뭐야?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죠. 시간하고 이동거리 곱하면 뭔데? 이동거리에 곱하기 모르겠죠? 처음 보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동거리 곱하기 시간은 즉 면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의미를 가지는 건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만 숨어있는 의미 2가지를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정도로 일단 알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13쪽에 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예 밑줄 좀 봐봐요. 등속 직선 운동의 예.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3가지가 등속 직선 운동의 예입니다. 무빙 워크는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자동 보도라 그래서 쭉 일정한 속도로 가는 보도 있죠. 이게 무빙 워크가 되는 거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도는 벨트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있나? 있어? 자, 컨베이어 벨트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나와있던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에스컬레이터잖아. 그죠? 착각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에스컬레이터라고 시험 문제에 써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지만 그걸 엘리베이터라고 읽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죠? 사실 엘리베이터는 처음엔 속도가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등속을 유지하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들죠. 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의 예가 아니거든요. 그걸 엘리베이터로 읽어서 X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그렇겠지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꼭 구분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계속 올라가는 그 장면만 상상하시면 돼.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만 했냐면 현수야 1번만 잠깐 다뤘거든요. 영상 찍어놨으니까 전송해 줄게요. 자, 2번부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2번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방금 했던 방법처럼 등속 직선 운동도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했잖아.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같은 방법으로 일단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어떤 물체가 1m/s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를 일정한 힘으로 뒤에서 일정한 힘을 가하면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점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점점점 빨라지는 그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1초 후에 2m/s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난 후에는 3m/s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우리는 가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가속도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으로 구하기 때문에 시간. 만약 1초라는 시간을 준다면 속력이 얼마 변하죠? 2에서 1 빼서 1m/s가 더해지죠. 그래서 더하기 1m/s가 더해지기 때문에 풀이하면은 1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 값을 일정하게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운동 방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이유가 있다 없다? 안 바뀌어.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직선 운동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야.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나 또는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경우에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등가속도라고 하지? 마이너스 속도를 더하면 되니까 더할 가짜를 쓰는 거야. 그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죠.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없고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좀 특이한 그래프인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동거리 위치로 바꿉시다. 위치라고 볼게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여기 있던 게 1초 지나선 여기 있고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일정한 간격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다 그려놨죠. 좀 더 멀리 가니까, 그죠? 속도가 빠르니까 좀 더 멀리 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1초일 때 여기 있던 게 같은 간격, 2초일 때는 여기 있고요. 같은 간격, 3초일 때는 여기 있죠. 잘 봐. 늘어나는 간격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이죠. 위치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이러한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주고 있어.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도 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한다면 속력이 일정하게 점점 빨라지죠. 맞아요?
시간이 일정하게 점점점 빨라지니까 더 박쌤이 처음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했어? 처음 속력을 1m/s로 설정했죠. 처음 속력을 1m/s로 설정했으니까 여기 1m/s로부터 잘 봐. 1m/s로부터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설정 자체를 처음 속도를 1m/s부터 시작한 거니까 1부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게 되겠네. 그래서 처음 속력을 V0라고 표현해 볼게요.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V라고 표현해 볼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쓸게요. 나중 속력을 이제 여기 나중 속력을 V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V까지 가는 동안의 시간을 그냥 T초가 걸렸다라고 쓴 거예요. 자, 이제 뭘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해준 걸까, 쌤이? 바로 방정식을 유도할 거예요. 방정식. 자, 보세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울기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우리 기울기 구해보세요. 자,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는 보여? 잘라볼게. 일단 기울기가 속력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가속도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속도를 한번 기호로 표현해 볼 겁니다. 보세요. 표현해보면 요 x분의 요 y가 기울기죠. 그러면 x는 t죠? 보여? t. 그래서 가속도를 표현하면 가속도는 t분의 그죠? 이건 뭐야? 이거는 속력의 변화량이죠? 보여요? 속력의 변화량입니다. 보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 공식 딱 맞죠? 가속도 공식이 딱 나오네요. t분의 델타 v라는 가속도 공식이 딱 나오네요. 그쵸? 혹시 기억납니까? 야,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또 다르게 델타 v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T. 델타 v를 구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AT잖아. 그래서 델타 v를 구할 때 AT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저거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말라고 했죠, 쌤이. AT. 수학적으로 변형하면 AT를 쓸 수도 있겠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야, 여기가 델타 V지. 보여요?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도 있다? 여기를 AT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여요? A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했어. 이제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면적을 구할 거야.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시간 곱하기 속력. 뭐였죠? 이동거리. 그죠? 바로 면적. 이동거리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0초부터 t초까지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나요? 면적을 구해야 되죠. 자, 면적 잘 봐. 이 면적을 구할 때 어디 면적 구해야 돼? 이 전체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잘 들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프 아래 부분에 의 넓이라고 표현해요. 이 면적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프 아래가 어딘지에 설명. 그래프 아래가 어디냐면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죠. 이게 그래프고요. 그래프 아래라는 표현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발을 내린 게 아래쪽이야. 그래서 X축으로만 땅땅땅땅땅 발을 내려서 구하는 게 그래프 아랫부분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해서 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의 그래프를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가 t초라고 한다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프 아래가 여기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아래, 안 되고. 그래프 아래가 어디라고요? X축에 발을 내린 거니까
여기가 X축이죠. 여기. 요 면적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래라는 표현이 X축으로 발을 내릴 것을 아래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상한 형태가 그려져 있을 때도 면적은 무조건 X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면적을 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아래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빌드업은 다 된 것 같고, 실제 이제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잘 보세요. 면적. 자, 그럼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다시 쫙 깨끗하게 면적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자,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녀석입니다. 면적을 구할 건데 면적은 간단하게 사각형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이 연결돼 있죠. 맞아요? 사각형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이 연결돼 있죠. 자, 면적, 다른 말로 이동 거리를 구해라. 자, 정리합니다. 이동 거리를 S라고 표현합니다. 이동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사각형 면적 더하기 삼각형 면적으로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사각형 면적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t 곱하기 v0죠. 보여요? 그래서 v0t 더하기라고 써있는 거예요. 책에 방정식 슬쩍 봐봐요. s는 v0t 플러스 거시기가 써있죠. 왜 v0t가 왜 써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v0t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v0t고요. 그 다음 삼각형 면적을 구할 건데 삼각형은 여기가 요 가로가 t죠. 그리고 세로는 뭐라고? at. 세로를 at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 곱하기 at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때린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at의 제곱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델타 v가 at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 공식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거 이해되면 방정식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책에서 두 번째 공식이라고 써있죠. 첫 번째 공식은 뭐 써있어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라고 써있죠. 여기 나와있죠. 잘 봐. 야,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해?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처음 속도에다가 여기가 at라며 처음 속도 더하기 at 하면 v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여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입니까? v는 v0에다가 at를 이만큼을 더하면 이게 v0인데 at를 더하면 v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 세 번째 공식이 있죠. 세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세 번째 공식의 특징을 좀 잘 봐봐. 뭐가 빠져 있나요? 1번, 2번에는 있는데 3번에 없는 거. T가 없죠. T 없이 맑고 깨끗하죠. 웃고 하자. 자, T 없잖아. T를 없애기 위해서 1번 공식을 T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2번에다가 집어넣고 푼 거예요. 하지만 3번은 그래프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1번과 2번을 조합해서 T를 사라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공식이야. 시간 내서 한번 해봐요, 나중에. 그러면 T가 딱 사라지면서 3번 공식이 제대로 유도가 됩니다. 한 5분 정도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안타깝게도 3번 공식을 뒷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통해서 각각의 요소를 이 공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세 개를 연립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세 개의 공식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1번과 2번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쌤처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나중 속도를 V라고 설정해야지.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0에서 출발하지 않고 약간 띄어서 출발시켜야지. 면적은 사각형과 삼각형 면적이 둘 다 나오겠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1번, 2번 공식을 만들어내고요. 3번 공식은 이런 거야.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AS를 2번 불렀어. 그냥 이미지야. 2번 AS 그래요. 자, 2번 AS를 한 거야. 그때 나중 속도 2번 제곱, 처음 속도 2번 제곱. 뭔가 다 2번이죠. 그죠?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2번 AS 받을만 하죠. 이렇게 아무튼 어쨌든 외워야 돼. 유도를 해봐서 이렇게 암기가 되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암기하든 어쨌든 세 번째 공식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있어야 문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물리원 첫 번째 시험에서 타임 어택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수 출제될 때 이 공식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문제풀이가 더뎌지고 어려워지겠죠. 그죠? 빠르게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있으면 그때 빠르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자, 방금 한 그래프가 가운데 여기 그려져 있죠.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 공식이 유도되었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래프는 되게 간단합니다. 등가속도니까 이게 가속도라고 써있다면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라면 가속도가 일정할 테니까 일정한 가속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그래프예요. 세 번째 그래프인데 잘 봐. 이 세 번째 그래프는 기울기는 의미를 안 가지고요. 뭐만 의미를 가진다? 요 면적만 의미를 가집니다. 면적이 뭐죠? 이게 바로 AT입니다. 얘가 T고요. 얘가 A니까 면적 AT.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AT다. 다른 말로 뭐다? 속력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얘가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숨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T초 동안 A라는 가속도로 쭉 갔어. 끝! 이게 아니라 T초 동안 얘는 속력이 있다만큼 변했어 라는 것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AT가 2번, 요거 2번. 델타 V가 AT라는 게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첫 번째 운동 방정식까지 얘기한 거예요. CF하고 뭐라고 써있어요? 자유낙하 운동 방정식, 저는 자유낙하 운동식 써있죠. 이걸 알고 있다면 자유낙하는 됐다 쉬워요. 보세요. 이 공식 지우지 않고 바로 자유낙하 운동식을 유도해 볼게요. 일단 자유낙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자유낙하란 어떤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놔서 얘가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무대는 무조건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니까 잘 봐. 처음 속도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처음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어. 좀 아까 그린 그래프는 처음 속도가 V0만큼 있었죠. 근데 자유낙하의 특징은 처음 속도가 0으로 출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가 떨어질 때 어떤 가속도로 떨어지죠? 무조건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죠. 9.8m/s 제곱, 다른 말로 중력 가속도. 잘 봐. 이 중력 가속도 9.8로 떨어지는데 중력 가속도를 얘도 가속도죠. 우리 가속도를 A라고 표현했잖아. 중력 가속도도 A라고 표현할까?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중력 가속도는 기호를 다르게 합니다.
개념은 똑같아. 근데 중력과 속도는 기호를 다르게 하는데 중력이 그래비티죠. 그래비티를 이용한 가속도라서 중력과 속도를 G라고 설정합니다. G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9.8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낙하 운동에 설정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 속도를 V0라고 설정하고 가속도는 G라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바꾸면 돼요. 자, 처음 위치에서 얘가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속력이 얘는 엄청 빠르겠죠? 엄청 빠르겠죠? 이때까지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S를 구해라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뿡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구한다? 거리 공식. 이동거리 공식. 이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 자, 그럼 우리가 이동거리 공식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구하는데 자유낙하인 경우에는 V0가 얼마라고? 0. 그럼 이게 사라집니다. 자유낙하 운동일 때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냥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해요. 이해됩니까? 자유낙하 운동일 때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GT 제곱이요. 오, 대단한데 별거 아니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2분의 1 GT 제곱으로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동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공식이었고요. 그럼 나중 속도. 나중 속도. 처음에 0이었는데 그러면 요만큼 떨어지는 동안 이건 얼마게? 나중 속도가 얼마게? 물어본다면 나중 속도 공식은 또 뭐였어요? 처음 속도 플러스 AT였죠. 처음 속도 얼마라고? 0 없어집니다. A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G.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중 속도는 GT로 구합니다. GT.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보다 GT요. GT요. 뭐 있어 보이죠? GT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과 다른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공식에 적용하면은 2 곱하기 G 곱하기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끝! 왜? V0가 0이니까.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확인해볼까요?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어요? 13쪽에 곁가지 오른쪽 여기 자유낙하 운동의 식. 그래서 V는 GT예요. S는 2분의 1 GT제곱이에요. V제곱이 2GS예요. 이거 쌤한테 설명 듣지 않고 봤다면 이건 또 무슨 공식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건 또 뭐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면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인 요거만 접목해주면은 바로 자유낙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몇 개 좀 볼게요. 그래프 몇 개 좀 보고요. 시간이 한 40분 지났나요? 많이 갔네. 잠깐만요. 릴렉스 한번 하고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우리 14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좀 볼게요. 앞으로 그래프를 많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분석하는 법 한번 같이 봅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를 분석한다라고 써있는데 이거 한번 체크할게요.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와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들과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들을 보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쌤이 시연을 할게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앞으로 1로 이동할 거야. 속도의 방향이 쌤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나를 똑같이 오른쪽으로 밀어. 그치?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큰 거야. 플러스 가속도. 같은 방향일 때. 근데 내가 1로 이동하고 있는데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 근데 속도가 점점 감소될 거 아니야? 감소되면은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를 의미합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클 때가 오히려 쉬워. 왜? 그냥 계속 빨라지면 되거든. 그죠? 그냥 계속 빨라지면 돼요. 끝까지 빨라지면 됩니다.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붕 가고 있는데 나를 반대로 미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힘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또 빨라져요. 맞죠? 우리 앞에서 개념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속도는 계속 느려진다. 아니었거든요.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속도가 느려지지만 멈춘 이후에는 또 빨라집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무조건 속도가 느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죠? 개념 문제. 개념이었어, 개념. 개념 문제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야. 자, 방금 쌤이 시연했던 걸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쌤의 그래프를 보면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라고 했잖아. 쌤은 거꾸로 쌤이 이렇게 운동하는 걸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쌤이 일정한 힘을 받아서 점점 빨라진 거니까 일정한 힘을 받으면 가속도 값도 어때요? 일정하죠.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랬듯이 이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숨어있는 의미가 뭐밖에 없다?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속도의 변화라. 왜? at니까. 됐나요?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 가속도 1m/s 제곱으로 2초 동안 달려갔어. 그때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 문제입니다. 2m/s죠? 그죠? 있죠?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2m/s입니다라고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나요? 면적 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쌤이 처음 속도 V0로 가는데 나를 뒤에서 밀어서 점점 빨라져서 속도가 V까지 증가한 그래프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래프랑 같죠? 이때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전체 이동한 거리, 변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였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개다. 기울기도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면적도 의미를 가진다.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은 변이, 다른 말로 이동거리, 직선일 경우에 어쨌든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볼게요. 예제 문제.
처음 속도 2로 달리다가 점점 나를 같은 방향으로 미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나중 속도가 4m/s가 되었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그때 첫 번째 가속도가 얼마냐? 기울기 구하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2니까 1m/s 제곱이네요.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는 거고요. 2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 속도니까 2초 동안 총 변이값이 얼마냐?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 면적 구하면 됩니다. 4 더하기 2죠. 총 6m 나옵니다. 보이나요? 6m의 변이값을 가지게 됩니다. 얘는 직선으로 이동했나 봐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써있죠. 직선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변이값이나 이동거리 값이 같으니까 이동거리라고도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까 했던 건데 이걸 위치 시간 그래프로 등가속도 운동을 표현한다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자르더라도 이동거리가 쭉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숨어있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숨어있는 의미가 뭐밖에 없다 그랬지? 기울기. 기울기만 숨어있는 의미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속도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하다가 점점 급해지는 거 보이죠? 아,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이 그래프를 보고서 받아야 됩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고서 속도 빨라지고 있네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처음에 0m 위치에 있다가 2초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6m 위치까지 올라갔어. 어떻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간 거야. 이때 문제입니다. 0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도가 얼마냐? 기울기가 속도래. 근데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죠? 0하고 2를 찍어서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였죠? 평균 속도 얼마? 2분의 6이니까 3m/s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건데 일반적으로 모든 운동에서도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봐. 평균 속도를 구하는 법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건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변이지. 평균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0에서 2초니까 시간 얼마 집어넣어야 돼? 2초 집어넣으면 되고요. 2초 동안 변이가 얼마야? 0에 있던 게 6으로 갔죠. 6인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프를 책에서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방법으로 평균 속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문제만 잘 읽어보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시간과 그 안에 숨어있는 변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3분만 하고 쉴 거예요. 힘냅시다. 눈 풀려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3m/s라는 사실을 이렇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A점과 B점 중에 누가 순간 속도가 빨라요? B가 빠르죠. 어떻게 할 수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한 녀석이 속도가 빠른 거니까 B가 순간 속도가 더 빠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들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오히려 이게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쌤이 오히려 얘가 더 까다로울 수 있어.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거 다시 보여줄게요. 멈췄다가 그죠? 방향 바꿔서 가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그거죠. 0보다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가속도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가속도가 그려집니다. 이때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어디라고요? 아래가 여기가 아니라 X축으로 발을 내린 게 아랫부분의 넓이죠. 이 면적 구하면 뭘 알 수 있을까 이번에? 속력의 감소량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얼마나 속력이 감소했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증가량이 되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면 속도 감소량이 되겠네. 속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가속도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2초 동안 갔어. 점점 느려졌겠죠? 점점 느려진 것도 알아야 돼.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얘 2초 동안 점점점 느려졌겠네. 얼마나 느려졌니? 2m/s 제곱? 2m/s 느려졌네. 어떻게 알았어? 면적이 속도 감소량이니까. 그죠? 2m/s만큼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마이너스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V0로 가다가 멈추죠. 멈춘 게 어디 표현되어 있어요? t초일 때 속도가 0인 거 보여요? 이거 멈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t초일 때 멈췄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t초일 때 멈추게 되고요. 멈춘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쭉 증가하죠. 반대 방향으로 속도 증가하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죠. 마이너스로 그죠? 이 그래프를 보고서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지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나요? 그럼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얘가 숨어있는 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기울기는 변함이 있니 없니? 변함 없습니다. 기울기 얼마야? t분의 마이너스 v0. 그죠? 이렇게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 즉 가속도는 마이너스 값으로 동일해. 항상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통해서 가속도 일정하네. 계속 내가 t, 여기 2t겠죠? 2t라는 시간 갈 동안 가속도는 계속 일정했네. 마이너스로. 두 번째, 면적도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변이었죠. 변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 그래서 요 노란색 면적이 의미하는 거. 잘 봐. 노란색 면적이 의미하는 건 시작! 멈출 때까지 이만큼 이동한 거. 이게 노란색 면적이야. 파란색 면적은 뭐야?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 이동거리입니다. 만약에 노란색 면적과 파란색 면적이 같다면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맞나요? 같다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딱 보니까 어때요? 완전 대칭이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시험 문제. 얘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몇 초냐? 2t죠? 안 할게. 아무튼 2t죠? 2t가 되는 거야. 아무도 못 봤지? 2t가 되는 거죠. 2t. 여기가 t니까 2t가 되겠죠? 2t라는 시간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 처음에 2m/s로 가던 녀석이 속도가 점점 줄어서 2초에 멈췄어. 보이나요? 2초일 때 멈추고 2초가 지난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틀어가지고 마이너스 속도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네요. 문제. 가속도가 얼마냐? 일단 가속도 변해 안 변해? 가속도 안 변하는 거야? 멈췄다고 해서 가속도 변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가속도 안 변해. 왜? 기울기 안 변하잖아. 그지? 가속도가 얼마냐?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죠? 또는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m/s 제곱이 가속도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면적 구하면 되죠. 면적.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m죠. 자, 앞으로 간 거리 2m, 반대로 온 거리 몇 미터? 2m. 총 4m 이동한 거야.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4m죠. 근데 변위를 물어본다면 0이죠.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건지 변위를 물어보는 건지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4m인데 변위는 0이다라고 써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뭔 소리야? 이거 아니죠? 알아듣고 있죠? 잘? 자, 미간이 찌푸러졌어. 뭐야, 저것도.
왜냐면 일로 간 거리하고 일로 간 거리를 다 합친 게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전체 4m지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량은 없다. 변이는 0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아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였죠.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특이하죠. 이렇게 동그란 반원 형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엔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 확인됩니까? t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접선 그려봐. 기울기가 0되죠. t초일 때 멈춘 겁니다. 보이나요? 자, 숨어있는 이미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잖아. 속도가 빨랐다가 느려지다가 t초일 때 멈춥니다. 기울기 0이니까. 그랬다가 t초부터 2t까지는 다시 반대방 마이너스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점점 다시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처음에 2m 위치에 있다가 2초 동안에 아니죠. 처음에 0m죠. 쏘리. 0m 위치에 있다가 2초 동안 2m 위치까지 간 거예요. 시작. 속도 줄면서 2m까지 갔다가 멈춥니다. 멈추는 시점이 2초죠? 2초일 때 멈췄다가 2초에서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또 2m를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시점이 4초가 되겠네요. 0에서 4초 동안 이동거리를 구해라. 2m 갔다가 2m 돌아온 거니까 이동거리는 총 4m. 변이를 구해라 그러면 제자리 왔으니까 0이다. 라고 분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약속한 대로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어요? 자, 쉬었다 할게요.